어젯밤에 나온 속보 총선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2차 가해 논란 조수진 사퇴라고 잡아봤습니다. 사진 먼저 띄워주시죠.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류삼영 동작을 후보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조수진 강북을 후보였죠. 이제 어제 사퇴했으니까 이 조수진 후보 변호사 출신입니다. 민변 변호사 출신이고요. 인권 변호사라고 스스로 홍보해왔던 변호사인데요. 어젯밤 그러니까 자정을 넘었으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 0시 46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입법 권력까지 독점하는 폭정은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논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어제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강북구 을 주민 여러분 부디 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40 총선 승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꼭 이깁니다. 라면서 국회의원 후보 조수진 드림이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비명계 현역이었죠.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평가를 받아서 득표의 30%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었고요. 또 이후에 경선을 치른 후보 2명이 연달아 낙마했습니다. 정봉주 낙마, 이번에 조수진 낙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혼돈이 커졌는데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라서 혼돈을 더 겪을 시간도 없어요. 빨리 지금 다음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조수진 후보 스스로 물러난 이 논란이라고 밝힌 이 논란 무엇일까요? 경향신문 기사 먼저 보시죠.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일파만파입니다. 이거부터 어제 저희 JTBC 단독 보도부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조수진 변호사가 남성 2명이 고교 동창을 집단 강간한 사건에서 가해자 측에 섰습니다. 가해자 측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조 변호사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가해자들이요. 그리고 한 명이 성관계를 끝내고 다른 한 명이 들어와서 유사 성행위를 요구했다. 동시에 하지 않았으니까 각각 단독 범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명이 끝내고 다른 한 명이 들어와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차가 있으니까 이건 집단으로 한 게 아니라 단독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면 성폭행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강간 유죄를 선고했고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일보 그래픽에 따르면 두 번째 요겁니다. 요게 어제 저희 JTBC 보도를 알려줬고 그 전에 KBS도 보도를 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성병까지 걸리게 했던 태권도 관장을 변호했습니다. 이것도 가해자를 변호한 건데요. 근데 변호를 하면서 변론을 펼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성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다른 태권도 관장이 아니라 지금 가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성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범인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KBS가 추가로 보도한 것이 피해 아동이 이게 그대로 보도 내용 전해드리기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라고 조수진 변호사가 변론을 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이 또래 남자친구가 있다. 그 증거로 SNS 메시지를 제시했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SNS 메시지만으로 그런 정황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동 부모의 무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재판부는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가 부모가 범인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도 했는데 이런 것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 변호사가 제3자 성폭행, 그러니까 태권도 관장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한 범행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리고 또 사생활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이 피해 아동은 또 다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했다라는 게 KBS 보도 내용이었고요. 또 함께 체육관에 다녔던 또래 학생들 역시 대거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어제 KBS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충격적인 라고 볼 수 있는 변론 내용이 알려지면서 조수진 변호사가 비판을 받았고요. 결국 이 태권도 관장은 조수진 변호사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아무리 변호사가 자기 할 일 한 것인들 이렇게까지 변론하는 게 과연 윤리적으로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더욱이 공직자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게 올바른 것인가, 이런 신념이 혹시 있는 것 아닌가라는 논란까지도, 자질 논란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태권도 관장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 측을 변호했던 변호인 목소리 잠깐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성능이 없는 거잖아요. 네, 합리적 네, 근거도 없고 네,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피고인한테 네. 잘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변호사면 뭐 형사 사건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로 보겠습니다. 조수진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일파만파라고 하면서요.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을 지냈잖아요. 그 민변의 한 회원 변호사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50대 중년 남성의 보수 변호사들도 이렇게 변호하진 않는다. 이건 정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50대 중년 남성 보수 변호사 의문의 1패네요.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비유적을 표현한 거겠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2차 가해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게 정말 부족할 수 있는 변호사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겁니다. 변호사 업무상 범죄자를 변호할 수는 있지만 조 후보의 변호 이력은 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에다가 사회 공익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변호하면서 논란이 빚어진 건 뭐 정치적인 뭐 역학관계일 수도 있죠. 상대당이나 뭐 조수진 변호사를 싫어하는 쪽에서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일단 공직 후보로 나선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언론 보도나 또는 예전이었던 경선 과정에서나 이러면서 상대 측이든 경쟁자 쪽에서 언론에서든 검증을 합니다. 근데 조수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뒤늦게 이제 좀 늦지막히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 마감 시한 임박해서 언론 보도가 쏟아진 것이죠. 그리고 이게 드러난 것이고 자진 사퇴한 것이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 법을 가장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한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처리하라라고 어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볼게요. 글자가 작습니다만 수년간 체육관장으로부터, 아까 그 사건입니다, 제3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의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법의 언어를 앞세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한 조수진 변호사의 2차 가해 행위 역시 인면수심 그 자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성범죄자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변호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성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가해자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법률적 조언을 하는 그런 홍보를 하는데 또 이 이른바 2차 가해성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요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강간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거절 의사 보여도 실제로는 뭐 성관계를 원하고 있다. 또 여성이 남자 집에 가는 건 거부하지 않는 건
뭐 성적인 접촉을 허락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관념. 이게 이제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고 이제 많이 이것도 인식이 퍼졌죠. 강간 통념이라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런데 조수진 변호사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변론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온라인에서 홍보를 했던 것도 이번에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2차 가해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입니다. 강간 통념. 이것도 이제 홍보에 활용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총선에 맞춰서 전국 146개 여성 주권자 운동을 펼치는 단체가 통합한 단체입니다. 어퍼라는 단체인데 여기서도 이 여성 주권자 행동 이렇게 하면서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활용하라 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고걸 했던 이 조순진 변호사 과거 전력이 드러나면서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이런 성명을 19일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하던 엄마들 이 시민단체에서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조수진 씨를 당장 공천 멈추라라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걸 깊숙이 보지 않으면 변호사가 범죄자 변론할 수 있지 누구나 변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또 조수진 변호사가 사무처장을 역임했던 민변 내부에서도 이거는 도를 넘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도 이런 여론에 아마 여론 감안했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후보에 사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도 여성단체 사퇴 촉구 조수진 후보와 민주당 무겁게 들어야. 요건 이제 오늘 지면인데 오늘 새벽에 사퇴했기 때문에 사퇴가 반영 안 된 사설이긴 하죠.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을 언급했고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조 후보는 여성 후보로서 25% 경선 가산점을 적용받았다. 물론 실제 경선에서 이 가산점 적용 없이도 과반 지지로 공천이 확정됐다고 해도 애초 성평등 고취를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의 수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런 글을 두고 여성단체에서 공천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 후보와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퇴했으니까 끝이다? 글쎄요. 사퇴했으니까 끝일까요? 네. 이 사설 물론 이제 사퇴가 반영 안 된 한 시점 지난 사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정치권에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 숙제를 던져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마지막 요거 2차 가해 논란 조수진 사퇴에서는 마지막으로 요거 좀 짚을게요. 그럼 박용진이 또 올 수 있느냐? 박용진 현역 지금 의원이 안 돼서 탈락해서 정봉주 후보가 나왔다가 낙마했고요. 막말 논란으로 조수진 후보 나왔다가 이제 오늘 사퇴했습니다. 낙마했습니다. 그럼 박용진 후보가 또 이번에 후보로 나설 수 있느냐? 박용진 의원이. 근데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경선이 오늘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경선 어떤 형태로든 경선은 불가합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이제 흠결과 하자로 인해서 조수진 후보가 이렇게 사퇴했고 이게 발생된 요인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가는 게 원칙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앵커가 물으니까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밤새 뭐 관계자들이 당내에서 막 논의를 분주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 오늘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뭐 러프하기라도 검증은 하고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강북을에. 그런데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오늘 아침 말에 따르면 일단은 박용진이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단 못 박았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온라인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선호님 박용진은 절대 불가라고도 말해 주셨고요. 개인적 의견을. 어벤투스님 이번 일로 조수진은 성범죄자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겠구나. 세르반테스 형 박용진은 3대가 덕을 쌓았나 기회가 계속 오네라고도 말했고요.
송수진이 변호사는 누구에게라도 최선을 다해 변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근데 요 분은 이제 뒷내용을 아직 보지 않으시고 아마 댓글 올리신 것 같긴 한데 아까 여성단체에서도 말했지만 변호를 할 수 있다는 것과 2차 가해 피해자와 가족들의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이킴님 이거는 쉴드 치면 안 되지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뭐 포기하란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아이를 2번 죽인 일이네라고도 로이킴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GM님 2차 가해 이런 데 걸리면 골로 간다라고도 말씀하셨네요. 박용진 현 의원이 강북을에 다시 나설 수 있을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다만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지금까지는 오늘 오전까지는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두 번째 황금 세대 망했나?